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저께 다들 시험 보셨나요? 잘 보셨어요? 잘 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시험 삼아 올림픽 정신으로 가보신 분들도 있고 할 겁니다. 금년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어쨌든 금년 6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어쨌든 최대한 뭐라도 이제 써봐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자꾸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따라오시고 어차피 금년은 나랑은 인연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내년에 제대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년 시험에 맞춰서 지금부터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잡수지 말고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해 가면서 내년쯤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자. 좀 천천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도록 하세요. 다만 천천히 마음을 먹으라고 해가지고요. 마음의 여유를 부리면서 다음에 해도 되지, 다음에 해도 되지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목표는 분명히 지금 금년에 이제 예비순환 시작하신 분들은 어쨌든 내년까지 합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금년에 예비순환 시작했다. 그럼 내년도에 2차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나가는 분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적겠어요? 당연히 더 많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많으면 다 합격생들 평균 학습 기간이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남짓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 합격생들 평균적으로 학습 기간을 따져보면 한 3년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빨리 된 사람도 있고 한 번 만에 된 사람도 있고 두 번 만에 된 사람도 있고 하겠죠. 자, 그렇지만 목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합격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가열차게 정말 열심히 오늘 내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도 남는 거예요. 그래야 설령 금년에 2차 시험 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남는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을 윈터스쿨 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보고 이제 다시 하는 걸 텐데 아마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피한 문제가 아니니까 자, 나는 오늘 태어나서 행정법 처음 책 읽는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시원하게 드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확 들어도 돼. 네, 태어나서 처음 읽는 거죠. 행정법이라는 책을. 네. 그러신 분들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럼 학원 강의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학원 강의를 윈터스쿨이든 또는 인강으로든지 이제 들으시면 네, 한 반 정도는 이제 그런 것 같고, 자, 아닌 분들은 적어도 이제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을 들었거나 이런 경험이 이제 있을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 정도는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이제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윈터스쿨 들으신 분들은 그럼 난 뭐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윈터스쿨 들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아? 그 사이에 피셋하고 뭐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행정법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없잖아. 그죠?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반복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인터스쿨에 있는 분들 이건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또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도 그때 그랬었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행정법이 이제 행시 2차 과목 중에서 좀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이제 치부되고 있죠. 경제학하고 이제 행정법하고 이제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행정법 교과서가 여러분이 혼자서 읽을 때 만만치 않아요. 경제학도 그럴 것이고요. 근데 이제 행정학이나 이런 책들은 책을 보면은 그래도 읽히긴 읽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책을 읽으면은 뭔 말 하는지는 이제 알겠어. 근데 이제 행정법 교과서는 읽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많아요. 한글인데 우크라이나어 이런 걸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법학 과목이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행정법 교수님이 교과서를 쓰실 때 다른 법학 과목, 예컨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써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 헌법은 좀 알아. 이제 시험 보느라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헌법은 조금 알지만 민법도 모르고 민사소송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 용어들을 교과서에서 마구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용어들을 하나도 몰라. 중간에 읽다 보면 항고라는 말도 나오고 항소라는 말도 나오고 상소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떨 때 항고고 어떨 때 상고고 어떨 때 상소고 이런 건지 하나도 모르는데 교과서엔 그런 말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혼자서 책을 읽으면 처음에 책 한 페이지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뜻을 찾아보고 이러고 책을 읽으려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도 막 10분, 20분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시간도 이제 많이 투자하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법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정직한 과목이에요. 공부한 만큼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은 답안에 정확하게 옮길 수 있고 그만큼 또 점수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따라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고득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글발이 있다. 글발이 있는 사람은 예컨대 학자 들어간 과목 중에서 뭐 경제학은 글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행정학이다, 정치학이다 뭐 이런 과목들은 어때요? 좀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글발이 있으면 그 글발이 가미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도 더 답안을 그럴듯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학 과목은 글발로 써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글발이 소용없어요. 괜히 글발 가지고 이런저런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얘는 뭐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엄한 소리들이나 이것저것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글을 정확하게 잘 쓰는 사람, 글발이 좋다는 게 당연히 법학 답안 쓰는데도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먼저 이해가 선행이 돼야 그래야 답안에 옮길 수 있는 거야. 법학 답안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문장이 유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글발이 좋고 문장이 유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출해야 그래야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직해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과목이죠.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아웃풋이 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예컨대 뭐 행정학을 공부해요. 이제 내일 시험 본대. 그럼 오늘 시험 범위 보면은 어떤 특정 부위 한 10페이지를 내가 열심히 읽고 그걸 내일 답안에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그거 열심히 암기해서 대충 쓰려고 할 때 뭐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출이 돼요. 물론 행정법도 이제 암기로 접근하면 그냥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내일 그대로 현출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지. 그죠? 하지만 법학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안 다음에 제대로 내가 현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 암기해가지고 옮겨 쓴다 이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해한 다음에 답안에 옮겨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보다는 어떻다? 전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야 답안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비순환이고 앞으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근데 4순환은 뭐 시험만 보고 한 번 시험 보고 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3순환 때까지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할 때 보통은 공부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법학은 어떠냐? 여기가 예비순환 시간이면 예비순환을 하는 기간 동안 실력이 조금씩 늘어. 근데 공부하면서 내가 실력이 진짜 느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막 이런 회의감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해. 그러고 이제 1순환 때쯤 돼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양질 전환돼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또 공부하면서 조금씩 늘어. 그러고 또 이렇게 늘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학은 진행이 돼. 그러고 이제 이때 시험 볼 때 돼서 요 수준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한 거를 잘 쓰고 나오는데
고시 공부라는 게 원래 분량이 많아요. 행정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이 많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한 과목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한 과목이 이제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할 절대량은 이제 많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때 돼 갖고 이제 어떻게 열심히 장렬하게 열심히 쓰고 그러고 시험 보고 나오면 이제 어때?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 안 하면 이때부터 샥 까먹는 거죠. 그죠? 제가 고시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공부했던 거 날라가고 날라가지만 또 집어넣고 날라가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찰랑찰랑 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것보다 집어넣는 거 더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쓰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장렬하게 샥 비워내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니까 집어넣질 않으니까 항아리가 이제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합격을 하면 비어 있는 상태로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지. 근데 다시 채울 때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한 요 어느 정도 순간서부터 복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제 복구하는데 시간이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런 복구를 안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내년도에 합격하면은 가장 좋을 것이고. 근데 내년도 합격하는 게 불가능하냐?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죠. 실제로 종합반 1년 하면서 합격하는 학생들 있고요. 제도라는 게 불가능한 걸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제도적으로 가능해. 지금 현재 공부할 분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심지어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매년 아주 극소수지만 나오기는 한단 말이야. 그냥 한 겨울방학부터 시작했어. 그냥 피셋 봤는데 피셋, 그냥 생리적 피셋이니라 그냥 보면 잘 돼. 그러니까 피셋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2차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장 갔는데 뭐 또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아는 것들만 나오니까 또 아는 거 그냥 아는 대로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또 시험 합격하고 물론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절대로 자기가 잘 썼다는 생각은 없어요. 2차 시험 보고 나서는 야, 나 진짜 잘 썼어.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예요. 대부분은 다 실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매불망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합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뭐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학원 1순환 열심히 이제 듣고 있어.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자기 이름이 딱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긴가민가. 이거 어려운 공부인데 과연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맨날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흥도 안 나고 그리고 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중요한 건 확신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고시 공부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단하게. 제가 이제 마라톤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라톤은 어때요? 중간에 뛰다가 힘들다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멈추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입상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시 공부는 이제 지구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의 생활도 제가 가능한 한 심플한 생활을 이제 하기를 권해요. 심플한 생활은 뭐냐? 괜히 막 오지랖 떨면서 이 친구 저 친구 하는 온갖 대소사에 다 관여하고 친구들 논다는데 맨날 끼어서 놀고 뭐 온갖 상가집 다 돌아다니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물론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야?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에 관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을 좀 심플하시면서 공부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내년까지는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학습량도 이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놀러도 다니시고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들도 하시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그때 다 발산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활에 대한 당부도 이제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목표를 하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그런 소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10시간은 이제 네트로 얘기하는 10시간이야. 그로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 학원에 와서 앉아 있었다, 이 시간으로 10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뭐 3시간을 잠잤다.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책 보는 시간, 여기 와서 수업 듣는데 1시간 내내 졸고 앉아 있었다. 그건 뭐 카운트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네트로 10시간을 하면은 이제 금상첨화고요. 네트로 따지면 그거보다 좀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한 9시간이든 간에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이상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럼 적어도 1년 동안 시간이 모질라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로 9시간 이상, 목표는 10시간으로 잡고 최소한 9시간 이상 네트로 시간을 확보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오전, 오후, 저녁에 각각 3시간씩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오전, 오후, 저녁에 3시간씩 뽑는 거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고3 때 그거 이상으로 뽑았잖아. 사실 고시 공부는 고3 때만큼만 하면은 다 수석할 거예요. 근데 고3 때만큼 다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이 고3 때는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이러고 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딴 데 관심 가는 것들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고3 때만큼의 집중력만 발휘하면은 공부 시간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로 9시간 이상 이제 뽑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독서실에서 이렇게 스탑워치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 눌러놓고, 그러고 이제 하루에 카운트를 해보는 것도,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눌러만 놓고 잘 때도 계속 지나가고 밥 먹고 올 때도 계속 지나가고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 확보도 이제 어쨌든 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학원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그런 것들은 소개 받으셨죠. 예비순환부터 이제 내년도 3순환, 4순환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개 받으셨을 텐데, 이제 단과생들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이 이제 예비순환 단계예요. 예비순환이 지금 27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24회였는데 3회가 늘었어요. 이제 한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목마다 이제 회차가 조금씩 늘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6월 달에 보고 1순환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서부터 이제 한 10월 그때까지 이제 1순환 시기인데, 요때가 작년에는 한 21회인가 했었는데 아마 또 조금 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내년도 피셋 보기 전까지 이제 2순환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2순환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한 16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뭐 한 17, 8회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내년도 피셋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3월부터 이제 3순환이라는 거를 이제 하죠. 이때는 이제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지금 예비순환에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을 쓸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많이 안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볼 거고 1시간씩 3번을 볼 거예요. 근데 실전은 100점에 2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는, 학원 모의고사는 보통 1시간에 50점짜리로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실전은 100점 2시간이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쓸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시험을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시험을 보죠.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보고, 3순환 때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순환은 그냥 실전처럼 2시간 시험을 보고, 그러고 이제 내년도 6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고요. 예비순환 때는 이제 정하준 교수님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교과서가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저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교수님 교과서를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기초공사,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이제 건물에 토대, 토목공사가 제대로 돼야 건물을 제대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교과서가 주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어차피 마지막에 정리를 하기에는 양이 좀 방대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막판에 정리는 강사들이 이제 요약서 가지고 막판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수험가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1순환 때는 이제 제가 워크북이라는 제 교재예요.
이 교수님 책보다는 이제 더 줄인 이제 요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쟁점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요. 이순환 때는 이제 케이스 사례풀이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제가 행시, 변시, 사시, 기출 사례집이라는 행변사기라는 이제 사례집 가지고 사례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삼순환 때는 이제 특정 교재는 없고요.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거 쟁점별로 따닥따닥 짚고 넘어가면서 매일 시험 보고 강평하고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에 나는 이제 어떤 교재를 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은 나는 교수님 교과서로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지만 지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고 대개는 이제 워크북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사례집 갖고 정리하기도 해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집에서 나오는 어떤 포맷 있잖아요. 어떤 쟁점별로 사례집에 나와 있는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딱딱딱딱 찍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이순환, 삼순환 때 되면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제 워크북이 이건 쟁점별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쟁점별로 돼 있는데 그 쟁점을 다시 또 그냥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다시 요약을 해서 그야말로 체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또 막판에 정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쟁점과 암기라는 게 있어요. 이 책 가지고 이제 막판에 달달달달 그냥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떤 책이 나에게 더 잘 맞는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기도 할 겁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저는 이제 워크북을 가지고 막판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를 권해요. 물론 지금 후보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양이 제일 많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요약된 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막판에 그걸 갖다가 보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책에서 제대로 찾아보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 공부할 부분만 추려내는 거지. 그러면 중간에 몰라도 그 주변에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양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더 나중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넘기는 게 이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부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 방법에 왕도가 없어요. 나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다가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잘 외워져, 이러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야. 유준세는 이 책을 권고했지만 나는 이 책으로 하는 게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공부 방법의 왕도는 합격한 사람의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했는데요, 둘이 같이 스터디했어.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 근데 한 사람은 합격했는데 간신히 커트라인에 붙어서 합격했어. 근데 한 사람은 커트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는데 한 과목을 39.5 받아가지고 꽈락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어때? 어디 다니면서 나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보다는 붙은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법은 나에게 잘 맞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한테 뭐가 다 더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책을 할 것인지는 이제 나중에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들과 관련해서 이제 항상 공부를 하면은 단권화라는 걸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시험의 마지막에 볼 거를 줄여서 뭔가 나만의 자료들을 이제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단권화 자료를 만들려면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굳이 별도로 만들 것을 권하진 않아요. 그거 만들 시간에 저는 차라리 암기하라고 권해요.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이 암기해서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따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만들 때는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뭘 쓸까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할 시간이 또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적어도 답안에 잘 쓸 정도로 암기를 하려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봐갖고 암기가 되겠어요?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단기 기억 능력이, 특히 초단기 기억 능력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싹 하루 이틀만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시험장까지는 그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은 어때? 뭔가 노력해야 암기를 한단 말이야. 암기해도 까먹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이게 대부분이잖아.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거 만드는데 연락이 이제 시간 써가지고 자료는 잘 만들었어. 보고 있으면 엄청 뿌듯해.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근데 뭐야? 막상 시험 보기 전에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썩혀들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굳이 만드는 것보다는 오늘 나눠드린 쟁점과 암기라든가 또 나중에 이순환 때부터 나눠드리는 핵심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몇 개를 보완하라는 거야. 만약에 이제 워크북을 갖고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워크북에 없는 내용 정도 거기다가 이제 좀 집어넣어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단권화라는 게 꼭 별도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진정한 단권화가 아니고요. 진정한 단권화는 내가 답안에 쓸 내용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추려내는 거예요. 워크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공부를 하면 되게 줄을 긋잖아.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그럼 줄을 긋는데 처음엔 공부하면서 좀 줄을 긋.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긋다가 그 다음엔 또 뭐 하는 거야? 내가 줄 긋은 거를 다 답안에 옮겨 쓰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이 중에서도 진짜 답안에 현출해야 될 만한 것들을 다시 또 형광펜이나 뭐로 남겨두는 거야. 그걸 남겨두는 게 진정한 단권화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시험 보기 전날에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내가 형광펜 남겨둔 것만, 그것만 어떻게? 눈으로 그냥 전날에는 바르는 거야. 근데 시험 전날에 그걸 눈으로 바를 때 바르면서 이해가 되면서 책이 넘어갈 수 있을 능력을 1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 그거 보면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반복해가지고 시험 전날에는 키워드만 봐도 아, 여기서는 이거 쟁점 키워드 딱딱 떠오르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권화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갖지 마시고 있는 교재를 잘 줄여내서, 그래서 이제 단권화 교재를 이제 만들도록 하시고, 예비 순환 단계에서는 단권화 교재 같은 거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 지금은 뭘 출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지금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암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암기할 시간에 이해를 하도록 먼저 노력을 해라. 그렇다고 전혀 암기는 등한시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제가 강의하다가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암기를 해두세요. 뭐 이거 스캔해두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조금씩 암기를 해서 평소에도 이제 습관적으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책을 읽겠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죠? 눈하고 머리로만 공부를 하면 안 돼. 손도 놀리면 안 돼. 여러분은 어차피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도 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 공부하면서 계속 쓰세요. 제 강의 들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듣지 말고 손으로, 오른쪽 손 가지고 제가 하는 단어들 중간에 나오면 답안지에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써보면서 자꾸 손을 놀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으로도 봐야 되고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손으로도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쓸 때도 그냥 이제 백지 노트에다가 쓰지 마시고요. 신림동 서점이나 문방구에 가면 답안지용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실전 답안지처럼 만든 노트예요. 그럼 그거는 실전 답안지처럼 양식이 돼 있고 이렇게 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쟁점이 나왔다, 어떤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개념도 여기다가 쭉 써보는 거야. 이런 걸 써봐야 아, 내가 요거는 한 2줄 정도 이렇게 쓰는구나. 요거는 한 3줄 정도 쓸 수 있구나. 그래야 이제 분량도 가늠할 수 있어요. 답안을 쓸 때는 분량 조절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차피 시험은 여러 개의 쟁점이 나와. 여러 개의 쟁점이 나오는 걸 골고루 안배해서 써야지.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만 디리타 쓸선 곤란한 겁니다. 어차피 배점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분량 조절이라는 것도 배점에 맞게 할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내가 아는 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쓰는지 이런 것들도 평소에 가늠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안지용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권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